돈이 없어도 행복한 노후가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도, 명예도, 바쁘게 일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4대째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월딩어 교수의 말입니다. 많은 분이 이 문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개도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를 준비할 때는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약 7만 5천 달러, 하나로 대략 1억 원쯤 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올라가도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더 이상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돈 이외에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5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중 나에게는 몇 개가 있는지, 다 갖고 계신 분도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알게 되셨으니 이미 시작이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 이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은 남의 노후와 자기 노후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누구는 손자 돌잔치를 호텔에서 했다 하고 누구는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를 샀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면 우리 집 거실이 유난히 좁아 보입니다. 점심 약속에서 돌아온 뒤 마음이 묘하게 가라앉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비교입니다. 내 삶에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닌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내 것이 초라해 보이는 것. 데니얼 카너먼 교수의 연구에서도 인간이 느끼는 불행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결핍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남이 더 많은 걸 가졌다는 사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표정이 편안한 분들을 보면 비교의 대상이 다릅니다.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작년보다 건강하니 감사하다. 지난달보다 허리가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겁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통장 잔고는 바뀌지 않는데 마음의 잔고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이건 요즘 말하는 소확행이라는 유행어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일부러 작은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는 감각, 그 감각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 햇살을 보고 오늘 날씨 좋네 한마디 하는 것. 산책 나갔다가 바람이 시원하면 그냥 기분 좋다 하고 걷는 것. 밥을 먹으면서 이 국이 참 맛있다 느끼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느끼는 분과 느끼지 못하는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큰 기쁨이 오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승진, 합격, 내 집 마련. 인생의 큰 이벤트가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쁨의 원천을 작은 데서 찾을 수 있어야 매일이 견딜만해집니다. 반대로 큰 자극에만 익숙한 분은 노후가 끝없이 지루해집니다.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호텔 조식을 먹어도 감각이 무뎌지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작게라도 기분 좋았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떠오르지 않으시다면 오늘 잠들기 전에 하나만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뭐가 좋았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여기까지는 어딘가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일상에 감사하라.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앞에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도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되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 얼핏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곁에 두면서 기대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못 견디는 분들 중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 감정을 전부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하루 종일 말을 걸거나 자녀에게 매일 전화해서 왜 안 오느냐, 왜 연락을 안 하느냐 하거나 친구 한 명에게만 매일 만남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면 상대가 지칩니다. 상대가 거리를 두면 더 외로워지고 더 매달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 결국 돈이 있어도 곁에 사람이 없는 노후가 됩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 패턴과 다릅니다. 여러 사람과 가볍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침 산책에서 만나는 동네 이웃,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오래된 친구, 복지관 수업에서 만난 동기, 한 달에 한 번 보는 형제, 어느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사람과 가볍지만 따뜻한 연결을 유지합니다. 이 방식의 강점은 한 관계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나를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인간관계가 한두 명에게만 몰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멀어지면 나는 괜찮을 수 있는지. 노후에는 깊이보다 폭이 안전망입니다. 넓고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는 사람. 거창한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 후에 나는 뭐라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 내가 여기서 필요하다는 감각.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깁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이게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출근하면 할 일이 있고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묻고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기여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할 일이 없고 의견을 묻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무기력해지거나 가족에게 짜증을 내거나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쥐고 계십니다. 돈 없이도 행복한 분들은 이 공백을 작은 역할로 채우고 계십니다. 아파트 화단을 돌보시는 분, 경로당에서 바둑을 가르치시는 분, 손주에게 매주 한 번 전화로 책을 읽어주시는 분, 동네 도서관에서 서가를 정리하시는 분. 이건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있어서 무언가가 돌아간다. 내가 하지 않으면 빈자리가 생긴다. 이 감각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역할이 하나라도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을 쓸어도 됩니다. 내가 쓸었으니 깨끗하다. 이것만으로 역할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공통점이 남았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앞에 4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도 이것이 빠져 있으면 마음 한켠이 늘 무겁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번째입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으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과거 속에는 잘한 일도 후회되는 일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가끔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이 후회 안에 갇혀 사는 경우입니다. 매일 그때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면서 과거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 이런 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행의 원천이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표정이 편안한 분들은 과거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후회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여기 있다. 이건 반성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성은 앞을 바꾸지만 자책은 나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반성과 자책은 다른 겁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어떤 선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직도 탓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한마디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이었다. 소리내어 읽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 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어깨가 조금 내려가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노후가 편안한 분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느낀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되 사람을 곁에 둔다. 아무리 작아도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 자신과 화해했다. 이 5가지 중 돈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랑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 주어진 상황에서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고 말한 겁니다. 노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돈이 넉넉하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돈에 많고 적음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비교를 멈추는 것,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것, 사람을 곁에 두되 기대지 않는 것, 작은 역할을 갖는 것, 그리고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오롯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통장 잔고와 무관하게 내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그 선택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변화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딱 2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 오늘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뭐가 좋았지?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감각을 되살리는 시작입니다. 2. 오래 연락 못한 사람 한 명에게 짧게 안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시죠?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2가지가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무언가를 넣어줍니다. 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충분히 시작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몇 번째였습니까?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귀한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가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